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삼성전자가 올라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1.4%나 하락을 했죠. 특히나 인텔발 호재로 인해서, 야, 오늘은 정말 못 가도 뭐 5% 이상은 오를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만큼은 올라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역시 주식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뭐 지금 소주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30년 그래프를 길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저만의 멘탈 관리법인데요. 뭐 속된 말로 주가가 기어가서 짜증이 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그래프를 펼쳐서 보시면 멘탈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략 1990년대 초반에 지금 액면 분할하고 나서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7원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35,000, 41% 정도가 되죠. 뭐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350배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과정을 보시면 한없이 쭉 오르기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하는 구간도 있고, 뭐 정말 지루하게 횡보하는 구간도 있고, 크게 떨어지는 구간도 있는데, 우리 사람도 살다 보면 유독 운이 좋은 날이 있고 재수가 없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컨디션도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사람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비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엄청난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장 걱정 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전자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장기 투자의 기준이 도대체 몇 년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을 장기 투자라고 봅니다. 뭐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1년도 장기 투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 길면 그게 장기 투자죠. 모든 것은 본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곤 하지만, 인간적으로 10년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야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 2030년까지 거의 100조를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4위에서 5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파운드리를 논할 때 TSMC와 삼성전자가 최강자라고 하죠. 오히려 인텔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구상에서 7나노 이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TSMC야 30년 넘게 파운드리 한 분야에만 올인을 해왔고, 역시 1위 자리도 30년 넘게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TSMC와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올라왔죠. 굉장히 단기간에 이룬 성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목표를 더 크게 잡아서 2030년까지는 TSMC를 아예 꺾겠다고 합니다. 무려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왔고, 올해 투자 규모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3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TSMC를 상대로 말이죠. 진짜로 TSMC를 10년 후에 이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파워를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령 1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점유율 격차는 많이 줄이겠다는 기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이유도 이 파운드리발 호재 때문이었는데, 뭐 인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냥 찌끄레기만 던져졌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하루 이틀 하고 접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10년 이상 보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 1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상 반도체 공장도 지어야 되죠. 장비도 들여와야 되죠.
안정화 작업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를 유치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더구나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깐깐한 기업들이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서 쉽게 물건을 맡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마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가 과연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긴 안목에서 느긋하게 생각하자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길게 보면 분명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나 중간중간 폭락 구간도 분명히 많이 있었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면서 누적 수익률로 승부를 본 기업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배당금도 그렇게 적게 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한때는 2%에서 3%대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약 1.7%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나 28일에 있을 새로운 배당 정책에서 아마 배당금 증액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1% 후반에서 2% 초반대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 은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더구나 다른 종목들처럼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그 받는 맛도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배당금만 놓고 봐도 꾸준히 증액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은행 예적금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배당 재투자까지 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더더욱 올라갈 겁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적어도 장기 투자를 이미 마음을 먹으셨는데 오늘 기분이 꿀꿀하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최소 10년에서 30년 그래프를 펼쳐보시고 한번 5분 동안 쭉 한번 명상하듯이 보시면 마음을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특히 기분이 꿀꿀하고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식은 멘탈이 반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차지하죠. 특히 다른 종목과 수익률 비교가 되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또는 떨어질 때 그때 많이 짜증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한 종목에 오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분명히 가만히 놔두면 오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익을 보게 되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종목이 내가 알지 못하는 종목이면 안 되겠죠. 종목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고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고 또 우량주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횡보하는 게 짜증이 나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비중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나 테슬라도 초우량주이고 제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었던 거죠.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한 주도 팔지 말고 몇십 년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비중 조정할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하면 당연히 내가 매도해서 뺐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단순히 주가 하나만 놓고 특정 구간에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전액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급등주에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 또한 예전에 이렇게 홧김에 단타를 쳤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8년 당시에 한참 제가 주식을 할 때인데 그때는 삼성전자 쳐다보지도 않고요. 급등주 위주로 쫓아다니면서 단타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매일 들여다보고 특히 뉴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뭐 핵실험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욕부터 나왔던 시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됐든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봤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우량주들은 너무 등락폭이 작고 재미가 없어서 사실 관심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량주 장기 투자만큼 편하고 안정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왠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